다음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인데요. 뭐가 조금 이제 진척이 된 게 나왔어요. 윗선까지 가나 4인방에서 접나. 기로에선 대장동 수사다. 유동규 씨,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기소했는데 배임이 빠졌네 어쩐네 이게 얘기가 많은데 배임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다른 3명도 공범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뭔가 좀 취재를 통해서 좀 더 약간 한 걸음 나가서 전하고 있는데 배임 혐의 적용 어렵다. 이재명의 선군 검찰이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사익 추구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취재를 통해서 쓴 기사예요. 오늘 중앙일보에만 좀 나와 있는 기사인데 근데 법조계에서는 혐의 없다 단정이 이르다. 그리고 유동규에겐 배임 혐의 추가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앞선 기사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판단이 뭡니까 그러면은? 네, 일단 배임으로 추가 기소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배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까지 더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의 전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파헤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그렇다면 지금 흔히들 말하는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갖고 있는가. 예. 일단 배임과 관련해서도 큰 축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천문학적 액수가 흘러가도록 한 그 설계 부분. 그리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규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예. 어떤 협약서에 담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축과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당시 사장 대행 그 본부장으로서 좀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 특혜 이런 부분이 예. 없다라면 이 자금의 흐름이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남욱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기소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어떤 자금 흐름도 더 이상 위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예. 이재명 후보까지 경위에서 수사를 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실관계 중에 왜 그 화천대유가 5개 블락에 대해서는 또 수의 계약을 했던 부분, 그래서 더 이익을 더 많이 예. 창출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 법령이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이런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폐지된 예. 그런 전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가 민간에게 귀속될 수 있었던 건 분양가 상한제가 그 당시에 폐지됐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이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 이런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 액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정부의 어떤 실책이고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짚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민간에서 40만 호 가까이 수도권에서 예.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정권이 바뀌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김정일 정국장님, 지금 뭐 장유미 변호사 이제 상황 설명 쭉 해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 시간 들 테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그 검찰의 목표는 거악을 척결하자라는 것이 모토예요. 그런데 거악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진실과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강한 사람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지금 예.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 과정이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예. 그리고 유동규 예를 들면 유동규 혼자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여러 차례 시장, 뭐 내 뒤에 시장이 있다, 예, 내가 예. 이인자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해왔어요. 예. 그리고 그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3, 4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추적 과정을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예.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목표는 실제로 지금 가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해내고 찾아내느냐 그게 예. 목표일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야당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당에서는 야 증거도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발한도 막 있고 뭐 맞서고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이고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셨죠. 통신망이 좀 먹통이 된 거예요. KT입니다. KT. 자, 근데 KT가 어제 뭐 보상 관련 발표를 했어요. 근데
89분 먹통에 1,000원 빼준다고요? KT 보상안에 고객들 분통. 개인은 1,000원, 소상공인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상해 준답니다. 피해 규모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계산했다는데 일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냥 전체 가입자들. 피해를 따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7,000원, 소상공인 점심시간대에 결제 못해서 피해봤는데 7,000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지금요, 반발은요. 정우희 변호사. 네. 일단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피해를 더 크게 보신 분들은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나요? 어떻게 보시세요? 네, 사실 KT로서는 양분화해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 15시간 분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대금으로 환산을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다만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카드 결제 등이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보상책이라고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고 판단하신 분은 그렇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 피해액이 상당히 미비할 거니까 소송까지 가기 피해를 어려울 모르시는 거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안 쓰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당이나 이렇게 카드 결제에 있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사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은 겪었지만 이를테면 뭐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입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방책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 구조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실질 손해를 보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손해까지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소송까지 했을 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뭐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객들이 분통 터트린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다음은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들어갔잖아요. 이런 또 현상이 있나 봅니다. 반갑다 회식하자 대 재택 왜 없애죠? 그냥 재택 좋은데. 아래로 갑니다. 어제 위드 코로나 첫날 회사 표정, 관리자는 웃고 저연차 직원들은 울상. 저녁에 회식하더라도 밤 10시 전에 끝내자는 분위기가 있다. 재택 계속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위드 회식, 위드 워크숍, 난감한 직장인들. 윗사람들은 기다렸던 듯이 회식을 잡고 있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저연차 직원들은 이거 불편한데, 재택 좋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퇴근 후 시간 등 사라질까 아쉬움도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시각이 갈리네요, 이게 지금.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 주변에 좀 얘기도 들으셨어요? 좀?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그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은 이제 회식에 관한 늘 평상시에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갈리죠. 누구를 위한 회식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뉴스에 보니까 예. 뭐 동기 회식을 처음 했다. 뭐 이런 것도 경우도 있던데 있습니다. 회식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동기 회식은 좀 편한 자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재택근무가 아마 길었던 그 회사들도 많을 텐데 그 사이에 회사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새로 입사한 사람도 있고 아마 교체가 좀 적잖게 이루어지기도 했을 거고 또 인원 감축이 또 많았잖아요. 코로나 그 국면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그만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만두고 아마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회식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윗분들이 네, 너무 그 회식 자리에서 갑질만 안 하시면 되겠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즐겁지 않고 조금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제 불편해진다는 건데 아무튼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민단체 832억 그리고 TBS는 123억 예상 삭감. 서울시 예산안 얘기예요. 박원순표 위탁 보조금 대폭 깎았다. 그러다 시민단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 예산안의 방점이 이거 아니냐라고 다음 기사 보고 있어요. 오세훈, TBS, 김호준 정면 겨냥했나? 독립언론 뭐 의무 책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 권한도 독립을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가감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사실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순수한 정책 행보여야지 개인의 셈법에서 나온 정치 행보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는 대범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안전성과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김정준 국장님, 한 시간이 한 뭐 채 30초도 안 되는데 딱 이 상황 평가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이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의 어떤 방향성, 시민 중심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또 김어준 씨처럼 그런 어떤 강한 반대파적 입장들이 좀 센 그런 어떤 그 TBS에 대해서 일정한 여론 그 예산으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시의회에서 큰 마찰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정 국장님. 저는 뭐 언론인으로서 언론에 대한 어떤 종류의 탄압이나 억압도 반대를 합니다만 TBS는 그동안 과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선정기구에서 같은 역할을 했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민단체 박원순 시장 때 시민단체도 누구를 위한 그럼 무엇을 위한 시민단체로 그렇게 1,700 거의 2,000억 예. 가까운 돈을 가져갔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업보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